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니 선생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제가 연구했던 무한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른 수학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무한은 정말 신기해서 2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는 주제예요. 궁금해요. 선생님 빨리 공부 시작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큰 수를 나타내기 위해 인류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수만 년 전 사람들은 수를 신체로 나타내거나 돌 같은 도구로 나타냈어요. 이런 숫자는 수를 한 개씩만 나타내는 방법이었어요. 와, 이 숫자를 아직까지 쓰고 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숫자는 큰 수를 나타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수천 년 전 사람들은 묶어 세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아, 이런 그림 책에서 본 적 있어요. 이게 숫자였어요? 네, 이건 옛날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한 숫자예요. 10은 말발굽 모양, 100은 밧줄 모양, 1000은 연꽃 모양으로 나타냈어요. 이것도 불편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돌멩이로 나타내는 방법보다는 좋지만 수가 커질 때마다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야 하니 정말 불편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요. 지금 우리가 쓰는 숫자는 인도 사람들이 만들었대요. 맞아요. 인도 사람들이 만든 이 숫자는 단점도 있지만 큰 수를 나타내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계속 숫자를 붙이기만 하면 수가 커지니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큰 수에 이름을 붙였어요. 선생님, 더 큰 수 읽는 방법 알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수가 커질 때 이름을 어떻게 정했는지 정리해볼까요? 수의 이름은 0이 4개씩 늘어날 때마다 바뀝니다. 0이 4개인 5자리 수는 만이라고 읽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0이 8개면 뭐라고 읽죠? 그건 억이라고 읽어요. 0이 12개면요? 그건 뭐더라? 선생님, 그건 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 수가 너무 커요. 이제 이름을 모르겠어요. 네, 그럼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 정리해보세요. 0이 16개면 경이라고 읽어요. 경이라는 수가 얼마나 큰 수냐면 우주의 나이가 약 140억 년인데 이걸 초로 바꾸면 44경초 정도 돼요. 그러니 경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안 되죠? 경은 진짜 엄청나게 큰 수네요. 그런데 혹시 더 큰 수 이름도 있나요? 네, 그 다음 0이 20개인 수는 해라고 합니다. 해라는 단위는 사실 사용할 일이 없어요. 2차 대전 때 물가가 너무 올라서 헝가리에서 1의 단위를 가진 지폐가 발행된 것을 제외하면 해 단위는 너무 커서 쓸 일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레그 러플린이라는 물리학자가 재미삼아 계산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구의 가치를 계산해보니 약 550경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1의 원이라는 돈은 지구를 약 19번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해라는 단위는 너무 커서 우리가 살면서 이 단위를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활동지를 보니 더 큰 수도 있나 봐요. 네, 그 다음부터 0이 4개씩 늘어나면서 자, 양, 구, 간, 정, 제, 극이라고 읽어요. 극은 0이 무려 48개나 돼요. 헐, 이건 너무 커서 실제로 쓸 일이 없겠어요. 네, 실제로 쓰지는 않지만 불교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로 만들면서 더 큰 수의 이름도 지었어요. 더 큰 수도 있어요? 네, 이제부터는 이름이 조금 길어요. 0이 52개면 항아사라고 하는데 인도 겐지스 강의 모래알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지구의 모든 모래 개수를 다 세어봐도 항아사보다는 훨씬 작기는 해요. 또 0이 56개면 아승기, 그 다음은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라고 불러요. 더 큰 수의 이름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것도 너무 큰데 더 큰 수도 있어요? 네, 얼마든지 더 큰 수가 있어요. 선생님 머리가 아파요. 네, 머리가 아플만 해요. 선생님, 그럼 세상에서 제일 큰 수가 뭐예요? 사실 수는 끝이 없기 때문에 제일 큰 수라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커져도 더 커질 수 있어요. 무한대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무한, 즉 무한대는 사실 수가 아니에요. 아 맞다. 무한대는 수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보통 무한대는 그냥 엄청 큰 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무한대는 수가 아니에요.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뜻해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만합니다. 불과 200년 전에만 해도 수학자들조차 무한에 대해 정확히 몰랐으니까요. 선생님, 무한이 뭔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일단 무한은 아무리 큰 수를 써도 그보다 더 큰 상태예요. 1 뒤에 0을 아무리 많이 써도 그보다 더 커요. 그래서 숫자로 나타낼 수 없어요. 선생님, 무한대 기호는 팔이 누워 있는 모양이네요. 무한대 기호는 1655년 영국의 수학자인 존 월리스의 책에 처음 등장해요. 왜 이런 기호를 사용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리스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걸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한은 뭐가 이상해서 수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수학으로 얘기하면 어려우니 힐베르트라는 수학자가 만든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네, 빨리 들려주세요. 그런데 힐베르트 선생님도 모자를 벗으니 머리카락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제 편을 들어줬나 봐요. 아무튼 여기 한 호텔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호텔 같은데 사실 이 호텔은 무한 호텔이라는 특별한 호텔이에요. 왜 이름이 무한 호텔이에요? 이 호텔에는 방이 무수히 많거든요. 자연수 개수만큼 방이 있는 호텔이에요. 에이, 그런 호텔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호텔은 실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주도 유한하니까요. 이런 호텔은 논리의 세상에만 존재하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재밌는 거죠. 아무튼 이 호텔의 모든 방은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손님이 호텔에 묵으러 왔어요. 그런데 호텔의 모든 방들이 꽉 차 있었잖아요. 그럼 다른 호텔로 가야겠네요. 그런데 호텔 지배인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손님에게 방을 내줄 수 있었어요. 방이 꽉 차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자, 지배인의 생각을 잘 들어보세요. 지배인은 호텔에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기로 합니다. 호텔에 계신 손님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방 번호에 1을 더한 방으로 옮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방에 있는 손님은 2번 방으로 가고 2번 방 손님은 3번 방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방을 옮기면 돼요. 선생님, 그럼 마지막 방에 있는 사람은 갈 곳이 없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질문하죠. 마지막 방이 있을까요? 9999999999 이렇게 9가 1000개 정도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 수보다 1큰 수는 없을까요? 그렇네요. 9를 아무리 붙여도 1 큰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큰 수라도 그 다음 자연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가? 그런데 이미 방이 꽉 차 있으니 누군가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100번 방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101번이죠. 그럼 1000번 방에 있는 사람은? 1001번이요. 12345번 방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나요? 12346번 방으로 가요. 자, 이렇게 한 방 따져보세요. 갈 곳이 없는 손님이 있을까요? 와, 진짜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상해요. 100여 년 전에 수학자들이 딱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제 이야기에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비판했어요. 아, 진짜 수학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 느낌이 와요. 결국 저의 논리가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방을 옮기면 정확하게 방 한 개가 남겠죠? 1번 방이요. 새로운 손님은 1번 방으로 가면 되겠네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네, 맞아요. 정말 신기하죠? 이게 바로 무한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힐베르트는 한술 더 떠서 더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더 이상하다고요? 아,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네, 어지럽지만 너무 재밌어요. 자, 이번에는 이 호텔에 한 명이 아니라 무한 명의 손님이 왔어요. 정확하게는 자연수만큼의 손님이라고 해야겠네요. 방은 이미 꽉 차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무한 명이 왔으니 도저히 방을 내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배인은 이번에도 새로운 손님들에게 전부 방을 내줄 수 있었어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돼요. 무한명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호텔 지배인은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호텔에 계신 손님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방 번호에 1을 곱한 방으로 옮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 방 손님은 2번으로 가고 2번 방 손님은 4번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정확해요. 그럼 20번 방 손님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1을 곱하니 40번 방으로 가야죠. 그럼 100번 방으로 온 손님은 원래 어디에 있었을까요? 1을 곱해서 100이 된 거니 50번 방에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옮길 방이 없는 손님이 있을까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네요. 이번에는 손님들이 다 방을 옮기면 홀수번 방들이 다 남아요. 그래도 무한 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첫 번째 손님은 1번 방, 두 번째 손님은 3번 방, 세 번째 손님은 5번 방.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 못 들어가는 손님이 없어요. 그렇네요. 진짜 볼수록 이상하고 신기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요.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아요. 2400년 전에 살았던 유클리드라는 대수학자가 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유클리드 알아요. 기하학 연구를 하셨던 수학자예요. 네, 맞습니다. 이 엄청난 천재 수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는 항상 부분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 얼굴은 눈보다 더 크죠. 당연하죠. 눈이 얼굴보다 크면 괴물이에요. 또 지구는 대한민국보다 더 크고요. 그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의심했어요. 와, 선생님도 그러세요?
전에 러셀 선생님도 별걸 다 의심하시더라고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셨어요. 그게 바로 수학자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전 러셀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저의 무한 연구도 러셀이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의심만 하다 보니 그런가 봐요. 하지만 러셀이 미운 건 아니에요. 수학자들은 더욱더 의심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저의 연구를 비판하는 수학자들이 많아서 저는 결국 정신병원 신세를 지고 말았지요. 아, 선생님 너무 힘드셨겠네요. 다행히 가족들의 사랑과 저희 노력으로 잘 극복했지만 그 때문인지 이렇게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아무튼 잡담은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유클리드가 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죠. 아무리 생각해도 유클리드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역시 무한 때문에 생기는 이상한 현상이죠. 유클리드가 살던 고대에는 무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클리드가 지금 살고 있다면 자신이 한 말이 실수였다는 걸 인정했을 거예요. 선생님 생각을 들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딸기와 바나나가 있는데 어느 과일이 더 많나요? 똑같아요. 어떻게 알았죠? 둘 다 5개잖아요. 네, 직접 개수를 세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수처럼 개수가 무한히 많으면 개수를 세서 비교할 수 없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아이디어를 잘 들어보세요. 딸기와 바나나를 비교할 때 굳이 개수를 세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짝을 지어보면 돼요. 짝을 지어보니 딸기와 바나나 모두 남는 게 없죠? 그럼 개수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네요. 자, 여기 사람과 의자가 있어요. 사람이 많을까요? 의자가 많을까요? 단, 개수를 직접 세면 안 됩니다. 선생님, 사람을 의자에 앉으라고 하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 앉혀보니 의자가 남았네요. 그러니 의자 개수가 더 많은 거죠. 좋아요. 여러분, 이제 수학 얘기로 돌아올게요. 자연수는 짝수와 홀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짝수는 자연수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쉬워요. 자, 그럼 당연히 자연수와 짝수 중 누가 더 개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자연수가 많죠. 그런데 선생님, 이것도 결국 이상한 결론이 나겠죠? 정확합니다. 잘 보세요. 자연수와 짝수를 이렇게 짝을 만들어요. 1과 2가 짝이고 2와 4가 짝이에요. 그럼 자연수 7의 짝은 누구일까요? 아, 선생님 이거 아까 무한호텔 2번째 얘기 같아요. 곱하기 2를 하니 14가 짝이에요. 그럼 이렇게 짝을 만들면 자연수와 짝수들 다 딱 맞게 짝을 만들 수 있겠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무한을 이해했네요. 맞습니다. 짝수는 자연수의 부분이지만 이렇게 짝을 만들어 보니 자연수와 짝수의 개수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와, 진짜 유클리드 선생님이 틀린 거네요. 좀 슬퍼요. 2400년 전에 살았던 수학자니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그때 태어났다면 무한에 대해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제가 발견했지만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무한의 세상은 정말 이상해요. 그런데 알수록 재밌어져요. 선생님, 무한에 대한 얘기 또 들려주세요. 네, 하지만 이번 수업은 너무 길어졌으니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무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